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반입니다. 오늘 반찬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는 반찬, 도태반찬, 도태반찬. 이 이야기가 저도 근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자유들이 도태남이니 뭐니 얘기하고. 그리고 저는 항상 얘기했던 게 그 증오라는 것들, 혐오라는 거는 굉장히 평등하게 돈다고 얘기하잖아. 돌고 돈다는 얘기를 했잖아. 그런 관점에서 이제 결국엔 이제 도태녀의 시대가 오긴 했는데, 근데 이걸 여가부에서 얘기를 할 줄은 몰랐어. 내가 여가부 자료 보고 깜짝 놀랐거든. 따지고 보면, 여가부에서, 야, 앞으로 너희들 대한민국 해녀들 이제 규태당할 거야. 라고. 약간 상용선골 때린 그런 느낌이어서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결국엔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 건데, 우선 여가부 여러분 말 안 해도 알지. 여가부는 어떻게든 한국 자연들을 악마하려는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2000년 처음에 생겼을 때만 해도 그런 게 아니었겠지.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얘들은 애초에 이럴 생각으로 만들어진 부처였던 것이고, 그리고 옛날에도 그런 햇님들의 악마화 같은 걸 위해서 뭔가 이제 남자들의 성매매 경험에 대해 갖고 있습니까? 인터뷰할 때 어디서 가서 해? 빡촌 앞에 가서 그거 물어보잖아. 그런 애들이 어떤 식으로 통계를 왜곡시키고 어떤 식으로는 부풀려 갖고 햇님들을 악마로 만드는데 그게 돈 받고 그 일을 하는 애들이 여가부인데 여기서 반대로 여자를 때린 거야. 여자들을 때린 거야. 그건 너무 웃기더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내가 옛날에 봤는데 못 보고 지나쳤던 내용이거든. 이게 2024년에 나왔던 거야. 국제결혼 중개업 이용자 피해 예방 알 권리 향상 나선다. 이게 1년 전, 거의 1년 조금 안 되게 전에 나왔던 건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적이 있긴 있거든.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내가 놓쳤더라고. 그래서, 과거의 국제결혼과 지금의 국제결혼을 보게 됐을 때, 국제결혼 이용자가 학력과 소득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에. 그래서, 이제는 이용자 절반,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 4명 중에 1명이 대졸까지 올라가게 된 거야. 그리고 월소득 최다 구간 같은 경우도 200만원대에서 400만원대까지 올라가게 된 거거든, 남자 같은 경우.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국제결혼 할 때도 여자들이 이게 그 룸살롱 초이스 하는 것처럼 쭈르륵 있으면, 너, 내 여자가 되라.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나름 충분한 시간과 1대1 만남이 훨씬 많고, 20년 대비 17%가 증가했고, 현재 맞선에서 결혼식까지도 이제 평균이 9.3일까지 늘어난 거야. 옛날에는 당일치기로 된 경우도 있었거든. 실제로 가서 바로 하고 오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많이 증가됐고, 그리고 중개 수수료는 평균적으로 이제 1,463만 원, 가운데 가격이 1,35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는데, 여기서 내가 가장 무서웠던 거는 뭐였냐면 그거였어. 우선은 국제결혼 이게 중개업이란 걸 알아야 돼, 여러분. 요 통계에, 그러니까 모수가 중개업을 이용하는 사람이란 걸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보셔야 돼. 그래야지 더 무서워. 국제결혼 중개업을 이용하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40대 이상입니다. 40대 이상이 압도적으로 많아. 86.5%란 말이야. 그러니까 외국인 배우자 같은 경우도, 근데 이 40대 이상의 남자가 86.5인데, 최다수 연령층인 20대, 40대 남자가 20대 여자랑 결혼한다, 알았지? 60.6%. 근데 이게 감소하는 추세긴 해. 감소하고 30대 이상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긴 해. 39%로 30대도 늘어나고 있긴 있는데, 당연히 그 와이프 출신지는 베트남이 제일 많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학력도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고, 스펙도 되게 업그레이드 돼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보고 놀란 게 이 이혼율이야, 이혼율. 이혼율이야. 그래서 조사일 기준으로 봤을 때 배우자와 현재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냐를 본 거야. 그러니까 결정사에 등록한 아까 말한 40대 이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그 40대 남자들이 20대 여자들이랑 같이 살고 있잖아. 그 중에 대학생들도 대졸들도 되게 많고. 근데 이게 결혼 지속률이 몇 프로가 났냐면 90%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2023년에 결혼한 사람도 결혼 지속률이 91.9%가 나왔어. 10%가 도망갔다, 한 8%가 도망갔지. 근데 2017년에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도 결혼 지속되고 있는 사람이 90.2%가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여러분, 저도 이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웬만하면 연애 결혼하라는 얘기를 내가 진짜로 많이 하잖아. 실제로 제 구독자 중에 한 분도 연애에서 지금 결혼하신 분 계시거든. 베트남 회계사하고 크리스탄 가이아님이라고. 근데 우리가 맨날 베트남 여자 도망간다. 그리고 실제로 도망가는 것들도 유튜버들 나오잖아. 투 부부 가면 처음 날에 왔다가 바로 이제 짐 싸고 도망가고 이런 것들도 보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그 확률이 얼마인가? 가장 중요한 게 이 확률이 얼마고 우리는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레코드가 90%가 나왔다는 거야.
심지어는 2017년에 결혼한 사람도 90%가 결혼을 지속하고 있고, 이혼한 사람이 3.6%, 가출이 4.5%, 그리고 별거가 1.8%라는 거야. 그러면 이 90%라는 숫자라고 봤을 때 여러분 방금 전 말한 것처럼 연애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훨씬 더 잘 살겠지. 연애 결혼은 당연히 훨씬 더 잘 살 거고, 가차로 굴린 사람도 어쨌든 이 결혼을 지속하고 있는 90%가 다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결혼을 지속하고는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저는 반대로 묻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 있잖아. 난 내 주변에도 있어. 결혼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한 10년쯤, 한 6년, 7년쯤 됐을 때 이혼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나오냐고 했을 때 6, 7년 차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는 내가 본 결과 내가 대략적으로 내 주변 도르긴 하지만 내 주변에서 이혼한 사람들의 통계를 보게 되잖아. 그러면 결혼을 한 10명을 하잖아. 10명을 하면 일단 10년 안에 2명은 무조건 이혼해. 2명은 무조건 이혼한 것 같아. 그리고 나머지 8명이 잘 살고 있냐? 그렇지도 않아. 죽지 못해 살고 있고 딸 하나 보고 살고 있고 이런 경우 태반이고, 개판인데도 어떻게 보면 자식 때문에 사는 경우가 태반인데, 내 주변의 경우는 10명 중에 10년 안에 2명 무조건 헤어지더라고. 여러분 주변도 아마 그것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같은 관점에서 여러분이 특히나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이가 40대잖아. 여러분이 40대지만 베트남 여자 20대랑 결혼을 해서 그 가차를 굴렸을 때 유지율이 90%라며 이거 안 굴릴 이유가 없잖아, 여러분. 맞잖아. 그래서 나는 솔직히 이게 가차 굴리면 확률이 좀 그래도 도망갈 확률이 난 좀 높은 줄 알았거든.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한테 연애 결혼이란 걸 좀 많이 강조하고, 그리고 그 베트남 여자의 에듀케이션이란 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야, 근데 이게 90% 이렇게 나오면 이거 솔직히 현질 한번 할 법하지 않냐, 이 정도면. 그래갖고 결국에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리고 이 자료를 여가부에서 얘기한 게 더 웃기잖아. 뭐 여전히 제가 가지고 있는 지론은 똑같아.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이제 베트남 좀 몇 달 가가지고 거기서 뭐 사귀거나 뭐 어떻게 만남을 하거나 거기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걸 난 다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지만,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지 않더라도 나이가 40대가 들어서도 나는 그래도 그냥 뭐 이제 혼자서 익숙하게 매일매일 비슷하게 살고 있잖아. 근데 외로움에 몸서리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국제결혼을 갈까 말까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을 건데, 근데 내 와이프가 도망가면 어떡하지? 내 와이프 도망가고 또 울산 가서 노래방 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막 그런 데 가갖고 베트남 노래방에서 솔 때려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이 있는 건데, 요게 확률이야, 여러분. 이게 확률이야. 지금은 조금 더 높아졌을 수도 있겠지. 지금은 그 사이에 베트남에서도 한국 남자들 맛집이라고 소문나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더 높아졌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90이라는 숫자는 충분히 가차를 굴리기에는 진짜 개해자 아니냐, 진짜. 이거는, 여러분, 이거 완전 해자야, 완전 해자.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면, 그래, 한번 굴려봐라. 물론 우리 방에는 이거 굴렸다가 실패한 사람도 있긴 있거든. 근데 90%에 실패하면 억울하진 않을 거 아니야. 맞잖아. 50%에 실패하면 억울하기라도 하지. 90%에 실패하면 억울하지도 않아. 이 정도면 그냥 내가 그냥 재수가 없었구나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니까, 내일도 뭐 해는 뜨니까 그냥 한 번 더 굴려볼까 이러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이야기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안 그래도 어제 제 라방에서 라방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방에도 아주머니들이 한 번씩 오시거든. 근데 나이 든 남자들은 이미 다들 국제결혼을 상정해놓고 얘기를 하잖아. 결혼을 하더라도 어바님 결혼할 거야? 그러면 나 안 할 건데. 근데 하더라도 국제결혼 얘기가 나오니까 아줌마가 그러더라고. 어바님, 한국 여자들도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늦었어! 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웃고 말았다. 웃고 말았다. 그래서 여튼 오늘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점심 오늘 맛있게 먹고 저녁은 진짜 쌀국수 먹으러 가자, 알았지? 그래서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